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 최근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공군에서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자살, 그리고 그 근절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군에서 여군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여군 중사가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공분을 자극했고, 그래서 국가 문제화가 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고 공군 참모총장이 사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2017년에도 여군이 성추행으로 자살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군은 근절을 약속했지만 계속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겠는가? 또 재발 방지가 되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가 달라질까?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식사 문제로 부산을 뜬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22사단에서 경계 실패로 군이 국민을 실망시킨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께서는 군이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어떤 문제로 부산을 뜰까 이렇게 한번 걱정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불교의 연기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기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접근법입니다. 불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왜 사람들은 늙고 죽을까? 즉 노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답이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태어난자를 묻는 겁니다. 그럼 왜 태어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가장 궁극적인 답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12단계에 걸쳐서 왜 늙어 죽느냐에 관한 문제를 파고 들어간 결과 맨 나중에 도달한 답이 바로 무명,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들은 생사의 윤회를 해탈하고자 한다면 어리석음을 깨쳐야 한다면서 참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에 해당되지만 성추행 문제를 비롯한 군의 재반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성추행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군에 있습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교육도 미흡했고 조치를 위한 규정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 문제에 대한 상급자들의 인식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군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군의 규정과 조치가 제대로 시행 및 준수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이유는 각자가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볼 때도 상담원이나 상급자, 공군 총장들이 모두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쳐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군인들이 그러면 제 직분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까? 저는 군대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군대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모든 구성원들은 진급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부터는 군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군대가 왜 구심점을 갖지 못했을까? 저는 군이 전투 준비 태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군의 본연의 임무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한 전투 준비 태세를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군인도 여기에 반대할 수가 없고 모든 군대의 노력이 구심점을 갖고 결집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현재 군대는 훈련 등의 전투 준비 태세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행정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가 빈발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왜 군이 전투 준비 태세에 충실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휴전 상태로 우리와 대치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에 대해서 철저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울 대상이 없는데 군이 왜 어떻게 전투 준비 태세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미연합훈련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비핵화 회담이 실패함에 따라서 이러한 한미연합훈련은 바로 복원돼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저는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6번째 의문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군에게 적이 없어졌을까?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하면서 적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거, 그 정치권 아닙니까? 군이 스스로 판단했습니까? 평양까지 따라가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한 거 정치권 아닙니까? 왜 정치권은, 정치 지도자들은 군대에게 철저한 북핵 대비 태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군대는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북핵 위협을 위협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 군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군의 북핵 대비 태세를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군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가 어떠한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훈련을 잘하고 전시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진급시키고자 노력했나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진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 지휘관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한 적이 있나요?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은 군에게 일방적으로 질책하지만 본인들이 해야 할 고압을 충실히 수행한 다음에 질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추행이나 식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투 준비 태세 분야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전투 준비 태세의 미흡은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는 노출되지도 않고 따라서 시정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군 전투 준비 태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재적소 인사, 적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작전 계획의 수립과 훈련, 적절한 보급 및 군수 등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은 노출되지도 않은 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적이 공격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때는 늦는 거죠. 따라서 저는 성추행이나 식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전투 준비 태세에 관한 관심과 시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현대 군대는 모포에 한두 군데 우연히 구멍이 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헤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분야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연히 전투 준비 태세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현재 군 수뇌부가 인식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군 수뇌부야말로 군을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 또는 퇴보하도록 하는 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이 사는 길은 외침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겁니다.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높은 전투 준비 태세에 매진하면 저는 사고도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 준비 태세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이 군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이 외면합니다. 군 수뇌부에게 묻습니다. 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못합니까? 정치권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북핵 대비에 충실하지 못합니까? 정치권이 명시적으로 대비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시행하지 못합니까? 훈련하는 문제로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도 군수뇌부라는 겁니까? 현재 군수뇌부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정치인이 군을 정치적인 군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급 위주의 정치 군인들이 정치의 영향을 자초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군을 폐망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선배들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은 선배보다 더욱더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 수뇌부들이 각성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훈련 열심히 하세요. 철저한 전투 준비 태세에 구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정치인들한테 핑계 찾지 마세요. 소신을 갖고 근무하세요. 현 정부의 정치 과잉이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저는 국방 분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볼 때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군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군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주요 인사나 전력 증강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군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정치 논리로 강요하지 마세요. 정치 지도자는 현재 군대를 일방적으로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군대에게 북핵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주문하고 훈련에 땀 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구심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군을 질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은 상명하복을 전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등병이 잘못하더라도 높은 지휘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대통령도 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로서 떨어져서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